혹시 고민 있는 분들께 블랙푸드의 대표 검은콩, 검은깨, 흑미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꾸준히 자주 섭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루 마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이렇게 블랙푸드 티를 마셨을 때 새치 모발에 좋은 성분들을 쏙쏙 섭취하실 수 있어요. 하루 한 잔으로 시작하는 새치 관리,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오늘 7월 20 며칠지? 하여튼 토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멤버 계속 가는 건가요? 혹시? 지금 3주째인가요? 4주째인가요? 3주째. 네, 오늘도 정예 멤버를 모시고 저희 또 오늘 현안 이야기를 좀 털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게 한신대나 지금 수원대네. 수원에 계신 한신대의 김준혁 교수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오늘 뭐 무슨 이야기를 털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너무 예. 많습니다, 오늘. 네, 제 옆에는 그 변희재, 지금 또 핫하셨어요. 원래도 핫한데 더 핫해지신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사우나라고 오셔가지고요. 좀 얼굴이 많이 초췌하신 듯. 네, 그 옆에는 저 인천에서 오신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동구 미추홀구 지역위원장 남영입니다. 네. 네, 지역 오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우. 네, 벌써 이제 토요일이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가요? 다음 주 한 주 남았나요? 한 주 더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또 비 피해가 서울은 비가 안 오는데 아직도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해병대 뭐 이런 희생자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막 만약 웃기에도 마음이 별로 좋진 않지만 근데 뭐 네. 지금 이 방송 나갈 때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죠. 예. 예. 토요일이니까요. 예. 그래서 또 전국에 피해가 더 이상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너무 어리숙해가지고 비만 오면 인생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계속 유체이탈 화법 지금 쓰고 네, 있잖아요. 네. 뭐 요즘은 그래서 전지적 참견 시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뭐 이따 뭐 홍준표 이야기도 하겠지만 네. 일요일 날은 뭐 놀아야 된다. 뭐 나 간섭하지 마라 이러는데 실제로 옛날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그 고을 수령들 혹은 그 공무원 개개인들이 모두가 다 국왕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무, 자기 분야, 자기 시간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역할을 다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대통령 뭐 그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공무원들도 다 아이고 저 윗사람들도 일 안 하는데 내가 굳이 일할 이유가 뭐가 있어.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참사가 천재가 더 인재로 확대가 되면서 이런 엄청난 슬픈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교수님 말씀이 맞고 저는 이제 그 상태가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라는 옛말이 진짜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수해 피해 때 많은 국민들이 해시태그를 달아서 네.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이 뭐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자리 내가 굳이 있을 필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 그러니까. 밑에 주무장관이 그렇죠. 뭐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렇죠. 어디 하나 제 역할을 하는 주어진 권한만큼의 책임을 다하는 인간들을 못 보겠습니다. 진짜.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 도리상의 이 사과도 지금 하지 않는 게 이 정권의 이게 문화가 됐잖아요. 네. 저는 그거 이제 날리면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는데 말 실수한 거조차도 니네가 못 알아듣다고 치는 게 문화가 돼서 원희룡 장관 그 양평 때 막 맞습니다. 국민을 호통을 치고 야당에게 화를 사과라고 내면서 하고 저는 그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홍준표, 김영환까지 퍼져서 사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권에서. 왜? 대통령 자체가 야 날리면 두지 마시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 이 정권에서 죽는다니까 서로 막 나가다가 홍준표 씨는 그냥 독박을 써버린 것 같아요. 홍준표 혼자 사과 막 어거지로 다 같이 막 하다가 네. 야 넌 사과해 이래버리니까 네. 혼자 앞에 쳐놨다 죽는 경우. 지금 김영환 충북지사도 네. 똑같이 대통령이랑 야 내가 뭐 먼저 갔다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있냐. 그러니까 김영환 같은 경우가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도민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윤석열밖에 없는 거야. 실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국민이고 충북 도민들인데 도민들한테 일체 사과하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 변 대표님 이야기했지만 아니 그 한두 명 실종된 줄 알았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아니 그럼 한두 명 죽으면은 한두 명 실종된 괜찮아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사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다들 표각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책임질 이제 생각 없어. 해병대를 그 근물살에 구명조끼도 하나도 안 입히고 가서 손잡고 걸어서 뭐 시신 사지르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그냥 개개인의 국민 생명 하나하나를 그냥 도구로 보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얼마나 해병대 그래봐야 20몇 살 아닙니까? 20살. 20살? 20살. 아, 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군대 생활, 내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군대 가서 90년대 초반에 제대를 한 사람인데 우리 때는 뭐 진짜 그 임진강에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가서 막 이렇게 찾고 그럼 난 수영도 못 하는데 임진강에 들어가갖고 막 이러고 막 이제 발 동동동동동 뜨면서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니 이 쌍팔년도 군대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2023년 군대에서 장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해병대 대원들한테 그렇게 시켰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뭐 위에서 뭐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시키는 거지 막. 가슴이 무너졌던 게 그 청년 우리 아이가 시험관 아기로 탄생한 아이였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 이야기 어떡하면 듣고 좋아.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데 부모는 어떻게 살아? 지금 우리 청년 그 아이들 세대 인구 분포도 우리 그 개띠 그 70년 이상의 그 연령 베이비 부모 시대하고 또 다른 때잖아요.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그 소중함이 다른 그 가치가 또 다른 때 이 시대인데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무대뽀로 그 급류를 타라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 많은 국방 예산 어디다 썼습니까? 제가 이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인적 이 수색 작업을 하는 해병대원들에게는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줄 수 없는 정도로 구비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또 한 번 제가 놀랐어요. 그 물새듯이 새는 국방비 예산 그런 데다 쓰지. 그거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어디다 썼냐고요. 진짜 그것도 따져 물어야 됩니다. 오늘은 뭐 출연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스픽스의 단골로 나오시는 김종대 전 의원. 네. 김종대 전 의원이 쓴 책이 위기의 장군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대한민국의 장성들한테 나가는 급여, 그 사람들 판공비, 업무 추진비 이 돈이 국방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그 장성들한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사병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책 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심각한 거지. 저는 군인이고 그냥 우리 국민이고 생명에 대해서 이 정부는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민은 야 우리 말 듣고 세금이 나네 이 개돼지들아. 야 일이나 해서 빨리 세금이 나네. 니네 최저임금이나 받고 주 69시간 일하고 불량식품 사 먹으면서 일해. 라는 정도 수준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소시오패스처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로 앞에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아니 변희재 대표님 지금 아까 오는 길에 계속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변 대표님 혹시 다시 감옥 가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뉴스가 나왔죠. 보석 청구 근데 취소. 지금 보도하고 달리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한 결과는 보석 취소가 아니고 보석 보증금 몰수 신청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얼마 내놔라, 이거. 가짜네. 네, 근데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전산이 오류일까?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직접 가서 제가 복사해야 되는 상태가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재판부가 안 열려서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전산을 확인한 것은 보석금 몰수 청구다. 보석금 몰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석 취소 제가 보석으로 나왔는데 보석을 취소하는 사례는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 그것 말고는 없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재판부를 기피 신청해놔서 재판 열리지도 않고 있고 뭐 제가 재판에 빠진 적도 없는데 애초에 이 보석으로 나올 때 위헌적 이 조건이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태블릿 관련 집회 금지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안 나간다 그랬다고. 그래서 나는 대목군인데 나보고 집회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냐.
근데 우리 변호사가 미리 보석금을 내서 그냥 강제로 쫓겨났어요, 서울구치소에서. 네. 감옥에서 네. 어. 난 진짜 계속 당한 건데. 계속 안 나간다 그랬는데 이미 돈 냈다 나가라. 그래서 그 나오자마자 제가 계속 보석 변경 신청을 한 게 네. 쉽게 얘기하면 태블릿 PC가 2대요, 2대. 그렇죠. 지금 제가 잡은 게. 네. 근데 제가 구속되고 지금 재판 가는 항소심은 JTBC 보도 JTB가 고소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태블릿이야, 그 태블릿. 제 1태블릿.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한동훈, 우리가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를 지금 3번, 4번 하고 있는데 그 한동훈이 조작한 태블릿 PC는 장시호가 제출한 제2 태블릿 PC. 그렇죠, 그렇죠. 달라, 태블릿 네, PC가. 맞아요, 다른 거죠. 다른 태블릿 PC고 그 사건도 다른데 왜 한동훈을 제가 가서 집회했는데 JTBC 사건에다가 지금 보석 취소 요청이 들어오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보석에 대해서 집회를 금지시키려고 그러면은 JTBC가 고소인이니까 고소인은 이제 그 사건이 기소가 되면 피해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 피해자 보호로 JTBC까지만 한정하도록 해달라고 나중에 이렇게 악용시킨다, 딴 놈들이. 근데 그 재판부를 또 깊이 신청하다 보니까 논의를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JTBC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한동훈이가 거기다가 들어가서 지를 보호해달라고 악용해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황당하네. 그럼 한동훈은 뭘 했어야 되냐? 지가 직접 지 사건 따로 고소했어야 돼요, 저한테. 그렇죠, 네. 그렇죠. 본인 당사자면. 근데 고소를 하지 않고 저 사건에다가 제가 물타기해서 숟가락 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워낙 이상해서 야 저거는 심리하자마자 저거 바로 기각이고 그러면 한동훈이는 그 보석심리 재판은 다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자들 전체 앞에서 장시호 태블릿 조작한 건 다 드러날 텐데 저걸 과연 했을까 싶었더니 확인해 보니까 보석 취소가 아니라 몰수금 취소만 돼 있어요. 몰수금 그러니까 취소. 그러면 액션- 애매하게. 몰수금 취소 정도면요, 그 심리도 안 합니다. 심리도 안 하고 판사가 좀 보석 조건 좀 잘 지켜 끝 이렇게 해요. 그냥 기각하는 걸로. 기각하고 그냥 좀 잘해봐 이거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석 취소 세게 들어왔으면 심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심리하면 저는 이제 PT를 준비해서 한동훈 이자가 얼마나 이제 이 PC를 조작했는지 하고 야 이거는 JTBC랑 다르지 않냐? 그럼 그렇죠.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좀 액션했어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보석 취소인 것처럼 사기를 치고 검찰에서. 네, 한동훈과 검찰이 실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우리가 그동안 좌우중도 뭐 이렇게 집회도 하면서 이게 좀 되게 희한한 풍경이었잖아요. 집회도 하고 뭐 태블릿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 어떤 언론도 받지 않았는데 어제 희한하게 JTBC에서만 지금 변 대표 뭐 보석 취소 청구했다라고 한 2분 3분 동안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꼭지가. 그래서 그것도 희한하고 또 JTBC가 하니까 좀 수상하죠 여러 가지로. 지금 어쨌든 그 연합이 먼저 제일 먼저 쓰고 있는데 연합은 지금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2대2 기자, 2대2 기자. 그러니까 2대2? 검찰 어용 기자인데 아 상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석을 취소 신청했으면 저희 상대가 있는데 원래 옛날 연합 같으면요 무조건 상대방 그 멘트 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없어. 검찰 불러주고 일방적으로. 그래서 저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아까 똑같이 야 이건 한동훈 사건하고 다른 사건이다. 반영을 안 해줘. 상대를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언론이 끝장이 나버렸다는 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한동훈 쪽이 믿고 언론 믿고 확 지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8개월간 한동훈은 제가 집회를 4번 하고 공문을 4번 쓸 동안 아무 조치도 못해서 네. 야 너 그거 뭐 걸린 거 아니냐 의심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리고 이 당사자인 또 공범인 장시호가 지금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이 장시호가 지금 막 날뛰고 있어요. 날뛰고 있어요. 인스타를 막 넣었다 지었다면 하죠. 데리고 네. 노는데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면은 지난주에 장시호 태블릿, 즉 한동훈이 조작한 태블릿 PC 관련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소원이 이겼어요. 네. 네. 그 상대 소송 대상자는 한동훈입니다. 네,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원이 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에 대한 소송은 법무장관이 수행해요. 그러니까 원고 최소원이 피고 한동훈을 이겨서 네. 한동훈과 장시호가 조작한 태블릿 PC를 이제 최소원 소중에 들어가게 생겼어. 근데 거기다가 판결문에다가 또 판사가 이 태블릿 관련해서 장시호가 떠든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맞아요. 실제 판결물에 거짓으로 뭐 의심된다. 적혀 있어. 적혀 있어. 적혀 거짓이라고. 있어. 거짓이라고. 네, 장시호 네, 말은 실제로. 거짓이라는 얘기 네. 봅니다. 그러면 이 태블릿 PC는 장시호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선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조작됐다는 걸 알겠잖아요. 그 조작의 주범이 장시호고 그 장시호가 거짓말로 시작된 조작 사건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장이 아니라 판결문이야, 판결문. 그러니까 판사 판결문이 판결문이에요. 더 네. 무서운 거지. 끝난 거야. 명확한 한마디로. 거죠. 명확한 한마디로. 거죠.
장시호는 모해 증거 위조 범에 걸렸고 위증죄로 걸렸습니다. 이거 두 개 다 엄청난 중목을 대준다. 그렇죠. 장시호가 자기가 살아나려면은 당시에 한동훈이 그 현대고등학교 선배인 한동훈이 뭔가 자기한테 은근히 뭐 회유나 협박이나 이런 걸 했다라고 증언하지 않으면은 장시호는 범죄자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음. 판결문만 보면은 마치 장시호의 단독 범행처럼 느껴졌더라고요. 판결문. 한동훈이 빠져 있으니까. 나는 나도 그렇고 하면 한동훈도 그렇고 야 요거 장시호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겠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고 원래 그 당시에 조작을 했던 특검제 4팀의 팀장은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윤석열은 뺄 거 아닙니까 지들이. 그렇죠. 그럼 윤석열은 나 모르는 사이에 한동훈이 했다 이럴 거고 그럼 한동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장시호가 이렇게 거짓말인지 몰랐다 이럴 거 아닙니까? 야, 장시호한테 덮어 씌우기 좋게끔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장시호가 8개월 동안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 날뛴 거지. 근데 장시호와 이 한동훈의 공모의 증거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맞아요. 최근 지금 장시호 씨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본인이 아이스크림은 하겐다즈지만 이러면서 사진을 올리고. 올리고 네. 한동훈 장관님 죄송합니다 뭐 그런 글을 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하고 네. 최서원의 공모 증거가 태블릿 PC듯이 이 둘이 공모 증거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왜냐면 한동훈이가 그렇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좋아해서 장시호하고 나눠 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네. 이게 공모의 증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장시호가 막 계속 올리고 한동훈 이름 거론하고 나 방송 나가서 진실 얘기하겠다 하고 네. 이건 뭐겠습니까? 이해가 되네. 나 가만히 8개월 동안 숨어 있었더니 재판은 깨지고 너는 니네 집 앞에서 집회하는데 한동훈 입도 못 열고 이거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나 까버리겠다 협박하는 거 아니야? 그런 협박을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죠. 보석 취소도 아닌 보증금 몰수처럼 소리 했다는 거예요. 보증금 몰수. 그래놓고 보도는 보석 취소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시호가 까겠다고 날뛰는 거를 달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일단 변희재를 우리가 다시 감옥에 보낼 거다. 그러면은 변희재나 아니면 좌우중도 진보 뭐 다 보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집회하거나 이런 거 일체 없고 너 이제 안전해질 거야. 그러니 조금만 오빠 믿고 기다려. 그렇죠. 이제 이거야. 오빠만 그 믿어. 액션 했잖아요, 그 액션. 지금 한 거 근데- 봤지? 봐. 근데 이 오빠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오빠가 한동훈 오빠 지금 큰일 날 지금 행동하는 거야 지금. 그 한동훈 오빠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장시호는. 이런 음모가 뻔했기 때문에 저는 벌써 집회를 이제 공지를 했어요. 다음 주는 장시호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집회합니다. 장시호와 변호사가 둘 다 같이 조작 공모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변호사 딱 걸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변호사 앞에 집회하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한동훈 집 앞에서 네. 좌우 통합 집회했는데 네. 8월 19일 날 이미 잡았어요. 네, 잡아놨습니다. 한동훈 집 앞에서 2차 집회를 이미 잡아놨어. 네. 그러니까 한동훈 오빠 믿어봐야 아무짝에 쓸데없고 잘못 걸리면 오히려 한동훈과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를 네가 통으로 뒤집어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만약에 잘못해서 얘 혼자 띨깍띨깍 돌아다니다가 어디 야산에 묻히는 수가 있어. 잘못 돌아다니다가 이건 뭐 심각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내가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야 장시호한테. 너 누가 그 무슨 이상한 사람이 나오라 해서 나갔다가 지도서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아니 있어. 예전에 무섭네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사촌 동생들 예. 그때 2명이나 죽었잖아. 빨간색 마티즈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때 네. 당시에도 뭔가 음모가 있다. 근데 그게 엄청난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유경재단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런 식으로 실제 살인 사건이 났는데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 응? 근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장시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입이 만약에 열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소설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거 장시호 씨가 역으로다가 변희재 대표를 믿고 가는 게 더 낫다. 내가 지난번에는 좌우합작 때 내가 원래 사회 보기로 했는데 학교일 때문에 못 가는데 8월 19일 날은 제가 나가서 마이크 잡고 열심히 잘 사회를 보고 또 해야지 또. 제가 그래서 오늘 미리 칼럼을 썼는데 이번 주에 장시호는 한동훈 믿었다가는 중형을 뒤집어 쓰던지 사라지던지 그거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저쪽은 장시호를 돌봐줄 방법이 없어. 저쪽에서는. 그렇죠. 근데 나 쪽으로 오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시켰어요. 요 말만 해주면은 사실 장시호는 다 무죄예요. 그렇지.
구속된 피고인 입장에서 검사가 협박한 거를 어떻게 거절하겠냐. 이거 다 무죄가 되고 공익적 제보자가 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아요. 보호받죠. 네. 호루라기 재단에서 도와주겠습니다. 호루라기 재단. 공익적 제보자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호루라기 재단. 예. 이거야말로 명백한 공익적 제보거든요. 어우, 잠시 남양 특집 네. 같았어요. 그래서 남영이가 있어서 남영이 남영이를 안 돼요. 어우, 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저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시호 그렇게 씨. 네. 오라고 한동훈으로 갔다간 너는 죽음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오면 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제안하는 칼럼을 올렸고 현재 장시호는 인스타그램을 닫았습니다. 네. 일단 지 존재감 과시해서 한동훈을 움직였다고 판단했는지 일단 닫은 상태인데 가장 아마 내가 볼 때는 한동훈을 제일 놀라게 했던 거는 나 방송 나갈게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서 일단 그 글이 제일 먼저 사라졌어요. 그 글이. 방송 혹시 생각 있으시면 스픽스에서 어떻게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저희 왁자지 걸로 와도 되고. 일단 제가 장시호 전화번호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매체 쪽에다가 줘서 한번 섭외해봐라. 지가 연락하라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게 저는 결국에 이제 이 총선 전에는 이 건을 집권 여당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계속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네. 보수 쪽에 워낙 휘발성이 큰 사건이어서 정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우고 끝내려고 그럴 텐데 그러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장소가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 정리되기 전에 빨리 넘어야 빨리 지금. 빨리 안 넘으면 큰일 나는 서 있다. 그러니까 시기가 참 묘연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장시호 인스타그램에 아이스크림이 등장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또 보석 청구를 때려. 아니 보석 청구가 아니라 몰수? 제가 작년 12월에 제가 책을 냈을 때 장시호가 먼저 이제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나는 진실하다. 거짓말 한 적 없다. 그러면 나는 나를 걸 수 있다. 당신 뭐 걸 수 있냐.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목숨을 걸자 서로. 이긴 놈이 진 놈 사형시키자.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번에 나타나서 계속 사형 쓰고 있어. 거기다가. 난 그거를 못 봤는데 나머지 그 캡처 올라온 거는 좀 봤는데 본인들만 아는 뭔가의 뜻이 있었네요. 글을 썼다 지웠다 해가지고 난립니다. 정신 없고 지금 장시호가 또 이 졸피델 같은 그 과다 약물 목용 관계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예, 뭐 하여튼 뭐 보증금 몰수 뭐 이런 거 있어도 저희 좌우중도 집회는 그냥 계속 그냥 갑니다. 기차 멈추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네, 지금 네. 제가 위협받고 있는 게 아니라 장시호에게 위협받는 한동훈이가 지금 지 살기 위해서 그냥 궁여지책을 내놓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뭘 물리적 목숨 뭐 이런 것까지 건다 그랬는데 목숨을 또 이렇게 간당간당한 분이 또 있어요. 보니까 홍준표 시장. 이분도 좀 정치 생명이 이분은 자발적으로 뭘 걸지는 않았었어요. 그쵸, 우리가. 건 사람 저기 이거 왔다 갔다 왔다 하잖아. 갔다 지금 하고 정치 있지. 생명 건 사람 누구야? 원희룡. 어디 갔어 그 목숨 도대체? 이렇게 방문식 뭐 네. 여러 명이 걸었죠. 그런데 네. 뭐 한동훈도 걸었었어요. 예. 아, 정치 생명이 내가 보니까 다 여러 개야 보니까 왜 이렇게 근데- 자꾸 거는데 내놓질 않아? 근데 진짜 생명을. 끝나 보이는 분은 이분이네요. 그쵸. 본인이 걸지 않은 분. 홍준표. 이분은 참 딱하게 됐지. 아까 말한 대로 날리면 바이러스로 네. 그냥 사과 안 하고 우기고 버티는 걸 문화 만들어놔서 했는데 네. 다 뒤로 빠지고 너 사과해 이렇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 외통수 걸려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정권에서 홍준표를 손을 봐주려고 지금 벼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TK 지역에 이제 총선 때 수도권이 불투명하니까 TK 영남권 지역에서 이제 윤석열 쪽 측근들이 당선돼야 되는데 거기 일단 이명박이 숟가락대고 있죠. 박근혜 숟가락대고 있죠. 홍준표까지 숟가락대고 있으니까 일단 최약체를 제거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거. 아, 그 노리고 있었는데 그냥 걸려들었어요. 바로. 홍준표를 정리하고 가려는 어떻게 보면 시도 이번에. 아니 뭐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홍준표는 사실은 이제 뭐 안하무인이지 원래 그 성격 자체도 뭐 안하무인이긴 하지만은 이미 옛날에도 아까 우리 사전에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하고 옛날 홍준표 2008년도에 저 특활비 돈 집으로 빼돌린 이야기 좀 한참 했었거든. 부인 갖다 줬다고 떳떳하게 얘기했었죠. 맞아. 집에만 갖다 준 게 아니라 그 돈을 모아갖고 은행에 대여금고에다 넣어서 3억을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도둑질 아닙니까, 그거는? 도둑질이지. 또 굉장히 떳떳해 했죠. 당시에 그 특활비가 매달 4,500만 원씩 온 거예요. 홍준표 개인한테. 그럼 그걸 원래 당시 이제 그 자유한국당은 다 뭐 국회의원이나 뭐 여러 가지 국회 활동비로 운영위원장도 같이 나눴어요. 했으니까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뭐 일부 쓰고 나머지 와이프한테 갖다 주고 와이프는 그걸 다 모으고 그 대여금고에다 넣어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리더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지. 이 사람이 저 비 오는데 뻔히 알면서 골프 치러 나갔는데 그게 뭘 문제가 되냐 당당하게 이야기한 건 이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 희생양이 필요한데 너 아주 잘 걸렸다. 딱 걸렸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유를 쌓고 있었죠. 본인 스스로 매를 맞을 이유를. 지난번에 대구에서 경찰하고 대치한 문제도 맞아요. 네, 이유가 되긴 휘어칠 했는데 때. 이번에 이 골프 파동을 보면서 국민의힘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홍준표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어요. 지금 뭐 태영호, 허은하, 김연아 비판받을 만한 내용도 많았지만 너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자당 내 사람들은 거의 다 쉴드 쳐주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홍준표 지금 시장은 딱 걸렸어 이거야. 홍준표 하나만 그래요. 나머지들 다 다 열외였거든. 홍준표 비슷한 짓 했는데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고 홍준표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지방 경제가 워낙 어렵잖아요. 이게 경제가 어려우면 원래 지방부터 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대구가 원래 전국 꼴찌예요. 이게 경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시민단체고 언론이고 뭐고 이제 먹을 땐 대구시밖에 없으니까 홍준표한테 다 읊조리고 난리 났다는 거거든. 그래서 마치 대구의 황제처럼 굴다가 착각을 한 거지. 착각해서 까불다가 그냥 한 발 간 거죠. 근데 뭐 이랬잖아요. 원래 내가 뭐 사과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뭐 여기서 팩이 있는데? 라고 지금 했는데 이제 그대로 대구가 얼마나 심각하냐. 내가 얼마 전에 대구 좀 갔다 왔는데 대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현재. 그래서 대구에 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지금 심각해진 거야.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그 미분양된 건설사들의 아파트를 정부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 이게 다 대구를 생각해서 했던 일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되면서 재수없거든. 자기 뭐 그때 대선 경선할 때 얼마나 또 막 힘들게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지원을 잘 안 해줬거든. 근데 지금 대구 경제는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조금 전에 변 대표 얘기했듯이 막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부터 시작해서 막 홍준표한테 가서 예산 좀 주세요, 지원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어깨 뽕이 뭐 완전히 들어간 거지 이게. 그래서 대통령 욕도 슬금슬금 했잖아요. 계속 뭐 페이스북이나 어딘가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윤이 열이 받았을 수도 노리고 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노리고 건수 있었겠죠. 하나 걸리면 예, 이제 예, 근데 건수 딱 걸렸고. 딱 걸렸죠. 너무 까불었다는 게 이재명 대표하고도 만나고 그것도 쌓이고. 송영길 대표하고도 통화하고. 맞네. 이거 뭐 하자는 거 아마 저쪽에서 볼 때는 안 그래도 TK에서 이 대구를 지금 다 정권이 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지금 윤리위가 이제 개시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요 골프 친 것 같고 윤리에서 정말 중징계라는 것은 뭐 그런 사례는 없는데 나불나불 이거 까본 거. 골프 치는 게 뭐가 나불나불 까본 거까지 플러스 아파 개심죄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걸리면은 뭐 출당될 수도 있는. 아니 옛날에 한번 그 홍문종. 홍문종은 경인일보에서 찍었거든. 근데 출당당했죠. 자세가 어떻게 됐냐? 그 샷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러는 자세를 경인일보가 가갖고 미리 알고 간 거야. 알고 가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 딱 찍었는데 그게 경인일보 일면에 나오는 바람에 그때 중징계를 출당당했죠. 출당당했지. 출당당했는데 이 건은 지금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제명, 1년 당원권 정지, 1년 당원권 정지만 돼도 다음에 공직 출마가 안 되거든. 근데 여기서 더 재미난 거는 난 진짜 막 포복절도했는데 그 기사를 보고 하태경이 나선 거야. 하태경이 뭐라고 나섰느냐? 아이 사과했는데 뭐 무슨 징계냐? 뭐 징계 안 해도 된다. 하태경하고 홍준표하고 원수지간이거든. 잘 알다시피 두 사람은 뭐 제가 봐서는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서로 막 완전 지금 막말하고 그러니까 싸웠어. 이게 하태경이 하태경한테 중징계 박쥐. 먹을 거 뻔히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놀리는 거야 이게 하태경이. 그렇기도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청년의 힘이라고 본인들이 네. 자주 커뮤니티. 소통하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지지 세력이 있어서 편들어주는 척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어차피 끝난 사람 뭐 그냥 뭐 도와주는 척. 척 자기도 하면서 공천 못 뭐 받을 게 지지 받고. 뻔하거든. 나는 그렇게까지 배려했던 난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이다고. 천하의 원수지간 하늘 아래 정말 한 하늘을 두고 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포용적으로 홍준표를 배려를 했다.
이런 알고 이야기를 싶은 하고 거지. 싶은 거지. 아, 홍준표가 한 달 전에 하태경한테 박쥐 카멜레온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아니 근데 또 이 와중에 김재원 전 최고가 홍문종 수해 골프로 이제 제명됐는데 지금 이 홍준표 골프는 더 충격적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충격적이에요?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여기 또 갑자기 또 나서가지고 왜 숟가락 하나 더 얹어? 김재원은? 이분도 살아 계신가 모르겠네. 동네가 우리 겹치죠? 예, 겹치는 아, 대구에서 네. 뭔가 홍준표가 자신의 그 위치를 김재원이를 정말 엄청 깠죠. 엄청 깠죠. 홍준표가? 네. 그래서 김재원 까면서 더불어 전광훈까지 까가지고 좀 정광훈이 좀 안 보여서 그런데 하여튼 아니 지금 이제 김재원 입장에서는 다음에 나갈 게 대구시장밖에 없잖아요. 신나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이번 총선에 못 나가거든. 못 나가니까 홍준표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본인이라도 그러면 다음에 아이들 나오고 대구시장을 나가는 걸 이제 목표로 잡고 있으니까 홍준표를 더 조져야지. 참 의리 없다 이제 여기 사람들도 진짜 서로.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정권 입장에서 이 부분을 잘못 풀고 있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 당에서, 국힘당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대구 영남권에서는 정통 보수의 상징적 인물로 좀 규정이 돼 있어요. 홍준표가요? 홍준표가. 예. 말을 좀 그런 식으로 막 과장을 산 적이 있어서 그래서. 네. 그래서 진짜 이런 이제 홍준표 쪽에서 이제 여론 공작 들어갈 겁니다. 야, 지금 다들 수해 때 똑바로는 아무도 없는데 네. 가장 피해가 적은 대구에서 왜 홍준표만 난리냐. 이렇게 여론 들어갈 때는요. 지금 TK가 안 그래도 좀 윤석열에 대한 이탈이 심한데 요거 불질릴 수 있어요, 사실은. 홍준표가. 예. 아주 의미 있는 얘기네. 네, 네. 이제 그럼 또 윤석열 우리한테 서문시장 못 오겠네 이제. 뭐 눈치 보겠어요 서무시장? 뭐 수해 때도 근데 지금 국민한테 TK가 나가고. 원래 지금 화약고가 MB계들도 숟가락 돼 있죠. 박근혜 숟가락 돼 있죠. 사실 윤석열 거의 3파전 수준인데 그러니까 최약체 홍준표부터 제거하고 가자는 게 이 사람 생각인데 약체긴 하지만 이 사람을 제거해도 이 사람 입을 다물 가능성이 없거든. 입은 약체가 아니야. 새가 약체지. 계속 나불나불 거리기 시작하면은 아 진짜 그거거든. 아니 저 김영환이 저러고 있고 다 저런 원인가 있는데 왜 대구에 어쨌든 대구에서 학교 나온 왜 홍준표만 치냐. 요걸 만약에 이제 홍준표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요. 자, 제 윤석열이 제 박근혜도 감옥 보냈고 이명박도 감옥 보냈고 TK 원수인 놈이다. 막 이렇게 작업할 겁니다 분명히. 안 그래도 지금 그게 막 퍼지고 있거든. 네. 이게 불질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난 응원해야 갑자기 그 되네. 생각이 드네. 이 서울법대 출신의 검사들이 볼 때 홍준표는 이제 자기 선배 검사인데 그런데 이제 꼰대 이미지가 강한 거지. 거기다가 또 고대법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홍준표는 지금 현재 대통령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참 아래 아닙니까? 야, 이 새끼들아 좀 똑바로 해. 나 때는 안 그랬어. 이런 식의 지적질 같은 걸 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꼰대 선배 이런 것이 또 밑 안에 어디 감히 우리 서울법대한테 이런 게 또 있지 않을까? 일단 활동한 세대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니까 홍준표를 직계 선배로 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또 고대 법대 안에서 행정과야, 행정과. 아 법대 사법과가 아니에요. 사법과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거는 뭐 자기 표현으로 비주류의 비주류다 이거죠. 그래서 학맥도 없고 그리고 사실 홍준표가 이제 어용검사 1호나 마찬가지가 이제 YS에 지시받고 박철훈이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증인을 날조해가지고 모래시계 없는 속에서 증인을 가공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날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런 짓 한 게 1호야 홍준표가. 나머지 윤석열은 다 이제 따라 한 거고. 그러면 윤석열 계보로 올라가자면 큰형이네. 원래 그런데 큰형님, 큰형님. 좀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근데 이제 또 지는 또 잘난 척 하잖아요. 지가 좀 대단한 검사인 것처럼 가짜 계속 깼죠. 조작의 1인자인데요 홍준표가 원래. 근데 어쨌든 홍준표 정치 생명 끝나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많이 난 드는 게 100%. 거의 그런 게 제가 저희 지역에서 이전에 입원 찍었던 어르신들 특히나 여성 유권자들 뭐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김건희에 대한 그 이제 비난을 엄청나게 하면서
그래도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 얘기를 진짜 하거든요. 그 대구나 이쪽 정서 보수 정서는 더 할 거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니 요 잔불이라도 우린 꺼버리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한 거 아닌가 싶어서 끝날 것 같다는 할수 생각이 있는 게 홍준표 제명 이상을 할 수 아니 있는 게 대구시장 없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있죠. 지금 이게 입 다물고 있냐고 이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세균을 끊으려고 달려들었을 때 윤석열 쪽도 팔다리 하나씩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대구시장으로 있는 상태면 어쨌든 총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관변단체나 뭐 이런 걸 어쨌든 시장이 통솔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홍준표가 살 길은 제가 볼 때 딱 한 개네요. 그냥 윤석열 퇴진을 함께 외치면 살 것 같은데.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면 우리 쪽으로 되지. 오시면 살 것 같은데. 준표 형님,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한테. 그러면 되지 뭐. 저희가 일단 아마 박근혜 사저로 찾아갈 겁니다. 일단 그리로 갈 거예요. 근데 뭐가 됐든 안 그 나는 수혜 속에서 그 골프 치고 이제 사과 안 한 건 잘못했어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시작해서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홍준표 말을 안 들을 거야. 왜냐면 이 사람 다음에 이제 미래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제 말 안 듣지. 그리고 홍준표가 거꾸로 징계를 줘. 뭐 좌천을 시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배지다는 거 영광이야. 왜냐면 다음 시장한테 발탁돼서 어떤 식으로 더 영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대구 행정은 이제 개판되는 거예요. 이제 행정은 놔두고 홍준표는 정치를 하겠죠. 행정은 던져놓고 이제 뭐 마음 놓고 떠들겠지. 이제 마음 놓고. 응원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 놓고 떠드는 조만간에 거를. 유승민 신당에 결합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유승민도 만나고 뭐 송영길도 만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이미 제명되면은 누굴 못 만나겠어. 근데 확실히 윤석열은 좀 속이 정말 작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과 어떠한 경우에서도 경쟁자는 좀 막 다 제거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한테도 예전에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이렇게 토론을 했었는데 홍준표 그 당시 후보가 엄청나게 막 공격을 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그게 아마 무슨 다른 카메라로 잡혔는데 가서 등어리를 홍준표 시장 등어리를 빡 치면서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막 승질을 내는데 선배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이? 기수로는 어마어마한 선배고. 그렇죠. 기수로는. 근데 어떻게 그런 패기가 있지? 등어리를 빡 치는 거 보고 제가 아주 놀랬던 싸가지지, 기억이 납니다. 싸가지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 데서도 딱 보여지죠. 보니까. 하여튼 홍준표 시장이 살 길은 제가 볼 때는 반 윤석열이 돼서 이 퇴진을 위해 싸우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우리는 홍준표 시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자, 어서 오십시오. 최대한 중징계 내려지는 걸 바라야 되겠네요. 제가 봐서는 거의 아이러니하네. 제명될 거예요, 제명. 예. 이게 왜냐면 제명까지 지금- 갈. 아니, 계속 홍문종 이야기가 하잖아. 네. 그때 출당 조치했는데. 저거 윤리를 소집해가지고 의견 청취까지 한다는 얘기는 중징계인데 이왕 중징계하는 거는 최고로 가겠죠. 국민들한테 보여준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변 대표님이 이야기할 때 총선 전에 국민의힘은 정말 무섭게 변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수혜가 났을 때 국민들을 배신하고 골프 치러 간 홍준표 날린다. 뭐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도 있지. 근데 그 정도 사건으로 날리는 것 같고 국민이 국민의힘을 다르게 보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하는 것 갖고는 일체 이런 방구 얘기도 하지 않는데 그게 국민의힘이 홍준표를 날렸을 때 저 김용환 충북지사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거. 원희룡은요? 원희룡. 원희룡하고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김용환은 지금 이제 괴산에 또 땅 있는 것도 다 나왔잖아요. 또 거기도 땅 있습니까? 그럼 그래서 땅 보러 갔냐? 땅 안전하기 위해서 저 궁평동 저 오송 지하차도 안 가고 괴산 땅 보러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땅 좋아해 이쪽 집단들은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땅 얘기하면은 우리 또 양평 땅 여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점점 이상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게 약간 뭔가 스크럼이 이렇게 딱 짜여진 게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말인데 다 맞춰지지 않아요, 지금?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이제 공흥지구에서 그 최은순 씨 그 공흥지구 개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해결사였던 그 직원이 또 이 사건도 또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또 우연일까? 과연? 심지어 이 사람은 기소까지 됐던 사람인데요.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딱 찝혀가지고 이 사람만. 작년 7월에 네. 딱 이 과장을 징계를 먹었던 과장을 국장으로 원포인트 승진을 시키죠. 딱 요 사람만 합니다. 딱 한 명만. 예. 보통 그렇게 원포인트 승진시키는 거는 공무원사에서 없거든요. 거의 없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공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 오는 경우 말고는 이거 계속 일했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네. 지방공무원법에서 아까 기소됐다는 얘기했는데 해당 직무와 관련된 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징계를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 없다고 승진시킬 수가 없지. 그럼요. 네. 원포인트 승진도 네. 말도 안 네. 되고 징계를 했어야 될 사람을 승진시킨 거. 이게 다 카르텔이죠. 이게 진짜 카르텔이죠. 7일 만에 또 승진합니다. 군수 바뀐 지 7일 만에. 그 며칠 전 목요일 날 그 저 민주당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 게이트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김의겸 의원이 네. 여기에서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이 국장을 갖다 주목해야 된다. 이 국장이 지금 이제 그 현재 그 군수 명받고 국토부 뭐 이렇게 다 작업하고 위에서 오다 받아가지고 해서 이 종점을 갖다가 강상면으로 바꾸는 일을 이 주목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내부에서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됐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부 고발의 시간이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지금 뭐 원래 이분 이 예타가 사람들 처음 진행이 될 때 애초에 계획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이제 양서면으로 가면서 여기에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하고 이제 연결하기로 돼 있었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양서면으로 간 거예요. 강상면으로 가면은 이 고속도로 연결이 안 되거든.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제 양서로 가게 된 거에 대해서 국토부도 다 알고 전체적인 양평 국민들도 다 알고 이것이 바로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서 광주, 하남, 또 양평 거쳐서 춘천으로 해서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노선을 정리를 한 건데 이것을 갖다가 국토부가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연결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다. 근데 예타 위원들이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가 예타 처음에 할 때 이걸 잡고서 이 양서로 한 건데 왜 국토부가 거짓말하냐. 그래서 지금 예타 만들 때 그때 참여했던 네. 위원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기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이 노선이 양평을 위한 노선만이 아니라 그럼. 2차 뭐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을 크게 세운 그 계획에서 이제 서울 동남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큰 지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찔끔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그때 원희룡 장관 뭐라고 했어요? L자로 꺾였다 뭐 이러잖아요. 뭐 우리 그 원안이 L자로 꺾인 건 오히려 김건희 일가 땅으로 가면서 요렇게 꺾어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거죠, 당연히. 경춘고속도로가 나오면서요. 이제 여론전은 게임 끝난 게 이 서울에서 주로 20, 30, 40대들이 아마 이 저쪽 가평부터 저쪽에 남이섬, 춘천 무진장 다녀서 알 거야. 막 3시간, 4시간 만약에 일요일날 잘못 걸리면 4시간 걸려요. 네. 4시간? 아니야. 제 아내가 석사를 강원대학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석사 마칠 때 그 지도교수 인사하러 간다고 점심을 하기로 했다가 아침에 출발했는데 저녁에 5시에 도착했어. 8시간을 했어. 8시간 춘천을. 경춘고속도로 타본 사람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였고 딱 끊었을 거라고 이게. 그 엄청난 그 젊은 층 인구들이 하는 데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 일요일에 사실 이 양평 가서 기자회견 하면서 그쪽 이제 둘러보고 왔어요. 같이 가서 단식하신 분도 좀 이제 최재관 위원장 만나고, 가고 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이제 한번 보고 실제로 그 6호 도로를 타고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다른 도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6호 도로밖에 없고 너무 막히고 그리고 일단 그 너무 재밌는 장면이 6호 도로 안에 어떤 그 큰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 긴 터널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됐는지 화장실은 나오자마자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뭐 이런 말이 써 있을 만큼 그 도로가 이제 상습 정체 구간이고 저희도 그 양평 김건희 일가 땅 있는 데서 용산까지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또 일요일이었는데요. 그거 보고 이거 진짜 고속도로가 무슨 일 있어도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느끼고 왔는데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원희룡이 뒤집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이거부터가 징계 사유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이 김건희 로드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정부 전자결제 시스템이에요. 모든 회의 기록이며 결제 기록 다 지금 디지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속일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언론이 좀 뒷받침을 해준다 싶어가지고 무도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네. 원희룡 장관 자기가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외국 나가기 직전에 비디오 찍어놓고 나간 것 중에 거짓말했던 핵심 포인트 하나가 또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선산이죠. 그 선산도 있고 네. 장관 취임한 첫날 작년 5월 16일 날 네. 보고를 받고 이후에도 열 몇 차례 이상의 회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5월 19일 날 처음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을 했던 것까지 지금 낱낱이 다 나옵니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뒤집어요? 그래서 진짜 백지화 시켜서 이건 그냥 덮자. 이건 덮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상황이었던 것 같죠. 최근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CBS 노컷 뉴스가 네. 집중 취재를 하고 예, 있어요. 예, 네. 너무 잘하고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단독 많이 하죠. 이제 그 단독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 경기 지역에 있는 그 기자들이 정말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조교할 때 근데 우리 거 학생회장이 저 대장 기자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죠. 야,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밝혀낼 수 있냐. 지금도 엄청난 내용들을 밝혀냈는데 그런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국토부가 자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국토부가. 그래서 이 자료를 하고 또 증언을 일체 입단속하고 자료 원래 기자들이 요청하면 자료를 주게 돼 있는데 자료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자기네들이 거짓말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정말 김건희 일가를 위해서 자기네들의 국가 정책을 다 바꾼 거에 대해서 너무 창피하니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떤 말을 해도 나중에 본인에게 책임이 져질 거 그렇죠. 뻔히 아니까 말도 못 하는 거고 또 반대 제보도 하기 힘든 거죠. 지금 당장 징계라도 받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니까 그죠? 근데 국정조사 시작하고 이거 뭐 국정조사라도 안 되면 특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가게 되면 이 부분은 저는 빼박이라고 봅니다. 오늘 동아일보 어제였나요? 동아일보 네. 칼럼에 김순덕 대기자가 너무 글을 잘 썼더라고요. 야 그렇게 윤석열 찬양하고 오. 윤석열은 처칠이라고 떠드는 인간이 이제 아 그래요? 윤석열과 처칠은 180도 다른 인물이거든. 그걸 처칠의 재림이라고 떠들었더니 이분 땅거는 이제 뭐 어떻게도 빼박이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보수 쪽에서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마크가 안 돼서 이게 허물어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처칠 별명이 뭔 줄 알아요? 뚱보야 뚱보. 그 아, 영어로 그거 팬맨이야. 보고 그렇게 팬맨. 그래서 저 나가사키 떨어진 원자폭탄이 팬맨 처칠 이름 별명 딴 거거든. 그 리틀 보이는 저 누구야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고 팬맨. 근데 김순덕이 윤석열을 뚱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보니까. 근데 윤석열 보면 배만 나왔지 팔다리는 엄청 가늡니다. 그걸 또 봤어요? 그때 한번 누가 봐도 알아요. 백신 그 맞았을 때 근육이라고는 이렇게 없는- 올렸는데요. 팔이 나보다 더 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아니 근데 처칠은 배만 애초에 나왔어. 군 장성 출신의 전쟁 리더십의 지도자인데 그럼. 여긴 군 면제자잖아요. 이걸 어떻게 둘이 똑같이 묻냐고. 군 면제자의 당구 500, 당구 300. 300인가요? 600. 600이에요. 600? 그제 또 늘었어? 600이요. 연습해? 계속 연습해? 300이라 그러면 잘 친다. 600 정도 되네. 아니 대통령실이 설치는 거 아니야? 사시면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거거든. 부동시. 예, 부동시. 맞아. 양속 차이가 근데 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도 당구 가장 많이 칠 때 200 정도 쳤는데 지금은 아예 안 친 지 20년 됐지만. 지금 이쪽에서 장구 제일 잘 치는 사람은 윤선이 식품이 1000. 정말? 천담아. 예, 1000. 식품. 근데 저는 사실 당구를 안 쳐봐서 이 뭐 500, 1000의 기준을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천이면은 천수야? 프로야, 프로. 프로예요? 이제 알다면 안 치죠. 1000. 예. 대표님은 어느 정도 1000, 치시나요? 150 정도. 120, 150. 그럼 나랑 비슷한 수준이네. 그냥 예. 기본 정도만. 아니 나도 눈이 나빠서 이게 한계가 있어요. 나랑 짜장면 눈이 얘기 한번 나빠서 해야 이게 되겠네, 안 보니까. 보여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나쁘고 당구 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윤석열은 뭐 대단하시네. 부동시, 특히 부동시인데 뭐 부동시 야구도 이런 거. 잘 던지고 당구도 잘하고 대단하시네요. 예, 하여튼 근데 요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선산이 있어서 사실 개발 못한다라고 했는데 서울의 소리에서 다른 선산을 발견을 했습니다. 실제로 옆에. 바로 진짜 옆에 선산. 예, 진짜 선산.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투기로 의심되는 김건희 일가 땅이 선산이어서 개발 못한다는 다 앞에가 무슨 뭐 양평리 무슨 병산리 산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산이라는 글자가 전혀 없고 다 대지 도로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 선산은 김건희 일가 말고 그 친척들이 세 명의 세 명이 명의로. 명의로 네. 모였는데 거기에 정말 뭐 할아버지, 뭐 아빠 이렇게 다 납골당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한 게 딱 걸린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분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저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말단 연구직 공무원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은 내가 계속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내용을 네. 굉장히 잘하는데 토지를 형질 변경을 하려면은 네. 그건 본인이 가서 막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되는 일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5년마다 이루어지는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아니 이게 뭐 그냥 그 산림, 임야 이런 것을 갖다가 대주로 형질 변경하는 거는 일반인들 할 수 없는 일들이야. 맞습니다. 이거. 네. 이거는 도시계획 변경, 지구단위 계획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일반 청취자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산은 형질 변경 못해서 그건 왜 자기네들 친척들 명의로 돼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는 임야고 나머지 김건희 명의 또 오빠 명의로 되어 있는 거는 다 대주로 거의 다 바꿔놨어요. 바꾸는 거 아닙니까? 한 개도 빠지면 거의 다 바꿔놨어요. 무서운 네.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사실 공흥지구도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원래 있었잖아요. 임야야 공흥지구도. 네, 그거, 거기도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용도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해요. 네. 5년마다 이 지역과 관련해서 그럼 5년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하려면 그 전에 이것을 갖다 지구 단위 계획에 넣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넣는 일을 하려면 그게 또 2, 3년 걸려. 한 번 바꿀 때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뺐다. 그러면 10년이 더 걸리는 일이야. 네. 그런데 김성규 군수 있을 때 그냥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공지구 입야를 대지로 일반 주거용지로 형질 변경해 버렸단 말이지. 네. 그 바꾼 공무원이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도 바꾼 네. 그 사람이 사람입니다. 과장 때 그 일을 네, 했거든. 과장 때인데 이제 갑자기 승진을 하면서 또 7일 만에 바꾼 그 사람이고요. 이 사람 또 누구냐? 또 김성교 그 양평 군수랑 굉장히 또 가까운 사이. 오른팔로 예, 소문이 안 오른팔. 되잖아요. 예. 양통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성교 전 의원은 또 우리 윤 대통령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이죠. 이런 게 지금 저는 이렇게 스크럼이 짜여 있는 게 하나씩 지금 우리가 퍼즐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다 밝혀질 식으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례가 이전에 있었느냐 한번 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없죠.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는 일이죠. 그죠, 있을 수 거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실무자인 공무원 한 명이 있고 위에 그림을 그린 누군가 사업자가 있고 밑에 책임자인 선출직 누군가가 책임자가 한 명 있다고 해도 지금 이것처럼 완전히 국책사업 10수년 동안 예타까지 다 받은 이런 사업을 변경시킨 일은 전례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걸 저희 이제 보수 쪽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김건희가 이쪽으로 연결해서 큰 떼돈을 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더 분노하는 게 그거 좀 푼돈 먹으려고 이걸 흔들어 버리냐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애들 같은 경우는 딴 데서 크게 해먹는데 얘네들은 그 능력도 없으니까 요거 해먹으려고 아예 국가의 긴간을 무너뜨린다. 이거 더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근데 저 군데군데에서 조그만하게 뭔가를 먹는 방법 그게 푼돈을 그들이 계속 해왔던 모으나? 수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던 버릇대로 하는 건데 저희가 그 청와대 이전 이후에 수의 계약해서 네, 본인들이 네. 아는 업체에서 그것도 푼돈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뭐, 네, 그것도 그랬죠. 뭐한 1, 2억씩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푼돈을 먹기에는 너무 위험한 짓들. 그러니까 능력 부족. 한마디로 점도둑.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만약에 그곳에 김건희 일가 땅이 없었다고 치더라고. 없다고 칠게요. 없다고 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이건 조삭감이거든요. 당연하죠. 네, 이런 거는 너무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예타를 통과한 안을 그 예타를 반박할 수 있는 아무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실제로 비용 편익이 전혀 계산되지 않았었거든요. 나머지 그 보고서 무슨 이른바 용역 보고서는요. 그런데 이렇게 2달 만에 바뀌는 상황. 그런데 만약 김건희 일가 땅이 없더라도 이건 조사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거지. 그런데 대통령 부부 일가에 땅이 있어. 어떻게 이게 우리가 국정농단 수준이라고 이해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옮기는 도로가 김건희 땅에 들어가는 길하고 딱 맞물리게 해놨다는 네, 네. 딱 맞물리게.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땅만 물립니다. 미니 신도시 하나 딱 만들기 좋은 예, 거라고 저희가 또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봤어요. 딱 가봤어요. 예. 아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런 일을 그냥 아니 사전에 계획이 다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 될 걸 알고 있었던 아니 거예요? 아니 천둥 만약에 왕자 되면 써서 이렇게 다 하겠다, 했는데 어쨌든 그 사전에 야 이거 우리가 대통령 되면 이거 하자 이거 하자 다 짜놓은 거죠. 짜놓은 거. 여기만 있을까요? 저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이게 걸린 게 이거지? 과연 여기만 있을까? 근데
많지 않을 것 같아. 네, 이 차는 좀도둑? 스타일 좀도둑 스타일이? 들여가지고 여기에 올인 건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그로 인해서 그 경춘고속도로의 그 교통량 원활해 주면 얻는 거 엄청나. 그렇죠. 정말 국민 전체가 몇십 조짜리를 그렇죠. 지들 요거 먹으려고 박살냈다는 말입니다. 이게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양평에 사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으로 꺾으면 오히려 이제 이쪽 강을 건너서 가는 이 우리 그 주민들이 뭐 양근대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냥 편도 1차선이래요. 아, 그러니까 양쪽 하나씩 도로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만 있는데 거기도 평소에 거길 지나가려면 엄청나게 막히는데 만약에 이쪽 지금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꺾이면 그 도로를 서울 가는 사람도 지나가야 되고 다 지나가서 진짜 도로가 터진다는 거예요, 동네가.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라고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좀도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디에 뭐 역이 생긴다. 아니면 뭐 어디에 도로가 생긴다 하면 우리가 그쪽에다 정보를 알고 땅을 사는 경우는 봤지 내 땅 쪽에 이걸 꺾는 경우는 진짜 살다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위들은 지금 얼굴을 못 들고 살아요. 아시는구나. 장모님한테 아시는구나. 제대로 못 해드려서. 불효자입니다. 네. 우리 장모님 1935년생이신데 아직도 건강하신데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보일러라도 네. 한번 교체해드려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좀 그 맹지라도 하나 좀 사드리세요. 거기 뚫릴지 어떻게 압니까? 근처에. 야, 그래서 이제 김건희 그 일가의 땅을 따라다니면 거기에 이제 뭐가 생긴다라는 우리가 팁은 얻었습니다. 뭐 다양한 전국에 뭐 어디 당진에도 있고 뭐 어디 뭐 강원도에도 있고 뭐 곤데군데 많대요. 땅이 안 알려진 것만 해도.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쫌도둑이다. 쫌도둑이다. 쫌도둑. 그러니까 주가 조작 그렇게 몇 번씩 돌려가지고 여기저기 공모해서 진 것 다 남겨놓고 뭐 그건 많이 번 거긴 합니다만 뭐 16억 정도 벌었죠. 뭐 그렇게 여러 사람 감옥 다 보내고 본인만 안 가고 16억 뭐 많이 버셨습니다. 예. 하여튼 좀 도둑.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승질이 나는 또 하니까 또 더위를 또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불 나는데. 자, 그래서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매주 소개해드리는데요. 이게 굉장히 사보신 분들이 너무 효과가 좋다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소개해드릴 것은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지금 장마철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습한 날씨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긁으면 오히려 더 세균이 들어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글루타셀을 뿌리면 굉장히 시원하고 또 그다음에 가려움이 완화되는 현상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보기 링크 또는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에서 스프레이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 그리고 이게 200ml인데요. 이게 대용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은근 되게 많이 써요. 이게 조그매 보이지만 200ml 대용량을 구입하시면 휴대용 45ml를 또 증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가 아까 많이 나셨는데 자, 대표님도 사우나 갔다 오셔서 더우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한 번씩 또 뿌려보는 걸로. 이거 뿌리니까 막 살이 엄청 보드라워졌어. 가려움이 확실히 완화는 되는 것 같습니다. 상쾌해지는 오늘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자, 또 이제 새로운 제품이 왔어요. 이제 저희 그 왁자지껄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가 봐요. 여기저기서 광고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일단은 뭐 열심히 좀 본분을 하겠습니다. 이게 한차입니다. 한차. 차. 그 먹는 차예요. 차. 그래서 천연 원료로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기기 좋은 차로 조선 부티크 프리미엄 한방 티백 조선 한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가지 여기 보이시죠?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거 포함해서 이제 5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해드리는 것은 바로 이 흑모차인데요. 흑모차는 이제 그러니까 흑모,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머리를 흑모라고 검게 하잖아요. 그래서 검은 콩, 블랙푸드 중에 가장 이제 머리가 잘 난다고 하는 검은 콩 중에서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희 왁자지껄 시청자에 한해서 현재 조선 한차 이 5개 중에 3종을 구매하면 한 상자를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 링크 6941-1102 6941-1102로 전화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 한 잔으로 보양식까지. 예, 그러니까 머리가 또 많이 난대요. 그래서 그래? 네. 나를 쳐다봤지. 빨리 내가 먹어야 되겠네. 네, 오늘 가셔서 한번 한동훈 드셔보세요. 장관 장수한테 많이 뜯겼을 텐데 이걸로 보충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대표님 성함을 한번 선물로 드리는 건 어떨까? 다음 집회 때 제가 한번 들고 나가겠습니다. 집 앞으로. 이거는 사실 여기 계신 3분께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편관보라는 건데요. 이것도 좀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게 편관보. 보통 무릎,
손가락 시리고 아파가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 관절 연골이 불편하면 잘라요? 예, 굉장히 뭐 걷는 것도 힘들고 이동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기 불편한 관절과 연골의 마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MSM, NAG, 버상칼슘 등 뭐 녹용, 뼈에 좋은 부원료만 30종이 배합되어 낡고 뻐근한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관절뿐만 무릎 많이 아니라 아프시지 않아요? 뼈 건강에 다 좋아요. 제가 아, 골절 때문에 드셔보셨어요? 고생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뼈가 부드러워진 느낌도 있는데 마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아니 저는 한약방 하루에 제도, 10,000보 한약재료? 이상씩을 살 걸으세요? 빼려고 매일 걷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걸어서 요즘 관절에 좀 무리가 있는데 무리가요. 이거 먹고 제가 좀 관절 좀 보호해야 되겠어요. 네. 아니 변 대표님도 뭐 여기 뭐 좀 발목 아프시죠? 저는 발목이랑 무릎은 고질병인 거죠. 평간보에서 7월에는 300세트 한정 가장 혜택이 좋은 2+2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사은품까지 듬뿍 드리고 있습니다. 또 뇌가 또 관절이 아프신 분들 계시고 또 부모님 관절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쪽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관보 검색창에 편관보 이벤트 또는 대표 번호 1588-3831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스픽스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하면 굉장히 또 뭔가 혜택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이제 드셔보니까 안 쓰죠? 하나도 안 써요. 지금 안 써서 저 뭐 드셔보시라고 하는데 저는 말하느라 좋아요, 못 맛도 먹었습니다. 말하느라 못 먹어서 이따가 끝나고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변 대표님의 애용 상품 그리고 제 가방에 늘 휴대하고 있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여기는 자, 네이버 평점 4.9점을 받은 검증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근데 음주 전에 드시면요.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꼭 음주 후에 꼭 한 포 복용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추천드리고요. 짜리가 한번 드리면 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그 숙취의 소재보다 제일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선물을 해도 좋은 술. 저는 진짜 들고 다녀요. 정말 제 가방 열어보면 나오거든요. 선물해도 좋은 술겜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검색하거나 아니면 031-323-2559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뭐 오늘 뭐 이렇게 긴 시간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한마디씩 좀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아유, 지금 뭐 온 나라가 수해로 네.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뭐 약간 왁자지껄해서 좀 뭐 이렇게 세상 풍자 이야기를 좀 해서 약간 송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수해 난 분들 또 세상 떠나신 분들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하려고 한다는 거 꼭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그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아 진짜 각자 도생. 예, 우리가 다들 이렇게 안전벨트 꽉 맨 자세로 그냥 그런 마음다짐으로 잘 이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 시간에 전 대표 죄송한데 성렬주가 떨어져. 성렬주가 떨어졌어. 여기서 떨어질 때 보면 이 귀신 정부가- 났어, 귀신 났어. 이 정부가 어. 곧 나가 떨어질 날이 얼마 안 나는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표님은 이제 이거 보증금? 하여튼 현재까지는 몰수? 뭐 보증금 뭐 수천 뭐여서 뭐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냥 쇼구나 얘네들 장수한테 너를 위해 준비했어. 네. 장수를 위한 쇼다 현재까지. For you.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석 관련된 사항 또 변경된 게 있으면 저희한테 또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관심이 다 많으시더라고. 변 대표님 감옥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하여튼 보석 취소가 돼도 저는 13일만 살다 나오기 때문에 예, 뭐 보석은 아예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런 짓을 할 이유는 장수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우리가 다음 주에 그러면 그 뒷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재밌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다음 주도 이 멤버로 가는 겁니까? 지금 고정 같은데 거의? 이 멤버인가요? 네, 하여튼 오늘 토요일 지금 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다른 곳에 또 수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저희 왁자지껄이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원에 매우 감사드리고 혹시 안 보신 분 있으시면 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토요일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고민 있는 분들께 블랙푸드의 대표 검은 콩, 검은 깨, 흑미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꾸준히 자주 섭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루 마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이렇게 블랙푸드 티를 마셨을 때 새치 모발에 좋은 성분들을 쏙쏙 섭취하실 수 있어요. 하루 한 잔으로 시작하는 새치 관리,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